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입문 강의 9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진도가 어디인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표의 정의, 심사,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이 조금 당연히 제일 내용이 많죠.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등록이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등록 요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보통 예전에는 좀 짧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통 이제 1년이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 공고가 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여기에 이제 이의신청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 결정이 되고요. 등록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지만 최종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심사를 할 때 등록 요건을 검토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등록 요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등록 요건의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변리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등록 요건은 이미 앞에서도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조 정의 규정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5단계라고 했는데 우리 항상 등록 요건을 판단하는 거는 등록 요건은 거절 이유나 무효 사유 또는 정보 제공 이의 신청 이유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정의 무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이의 신청 이유는 같고요. 그다음에 무효 사유는 등록 후에 어떤 판단하는 건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5단계로 판단을 하시면 사례 문제는 다 요걸로 끝나고요. 요 5단계로만 하시면 되고 여기 추가적인 내용은 1차 때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건 항상 상품부터 보셔야 됩니다. 상품의 명칭. 상품의 명칭 같은 것들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래도 상표법이지만 상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2조 정의 규정, 그 다음에 3조 사용의사 기억나시죠?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이제 이번 9회부터 쭉 좀 보셔야 될 게 33조에 관련된 겁니다. 요게 이제 법조문입니다. 33조, 34조, 35조. 그 중에 33조라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 상표법에서는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기능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죠? 자타 식별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출처 표시 기능,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타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타 식별력. 자타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요. 구별할 수 없으면 누구나 써야 된다.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독점해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타식별력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상표와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써야 되는 거라면 자타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상표에서는 독점을 하는 거잖아요. 등록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타식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표법에서는 이 33조에서 등록 요건 5단계로서 우리 33조에서는 자타식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있는 걸 다 규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없는 것들을 33조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크게 7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자세한 거는 다음 해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 33조가 개념이 뭔지를 보려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번 9회에서는. 자, 그러면 자타식별력이 독점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뭐지? 자, 그거 한번 개념을 볼게요.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할 때, 자, 오른쪽이 만약에 상품이에요. 자동차, 뭐 복사기, 자동차용 전구가 있다고 치죠. 근데 왼쪽이 상표예요. 근데 상표가 카래요, 카. 단순한 요거의 보통 명칭이죠. 어떤 상품에. 근데 이거를 내가 상표 등록이 만약에 된다면 다른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카라는 용어를 못 써요.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래서 자타식별력이라는 게 또 다른 개념으로는 독점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독점할 수 있는 게 자타식별력이 있는 겁니다. 자, 복사기, 카피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판례에서 인정된 건데, 자동차용 전구, 트럭 뭐 이런 건데, 저기 보시면 트럭하고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트는 실제 전구 단어는 아니죠. LIT. 하지만 발음 자체가 어떤 전구나 빛 이런 걸 나타내는 거라서, 이런 거를 읽었을 때 이거는 특정인이 독점해서 쓸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통 명칭표처럼 본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자타식별력입니다.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그래서 33조에서는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타식별력이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조는 당연히 자타식별력이 있어야 되죠.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 적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긍정적이거나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할 땐 적극, 그다음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거를 소극이라고 합니다. 해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33조를. 자, 비슷한 것들 볼까요? 또 오른쪽이 상품입니다. 청주인데 정종이라고 다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못 쓴단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러면 직물이나 과자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각각 텍스, 론, 깡인데, 이거를 특정인이 등록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상표를 뭐 이런 용어를 못 쓰게 되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독점할 수 없다. 자타식별력이 없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33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구두 같은 경우에 키높이 구두면 이렇게 이름을 당연히 쓰고 싶겠죠. 이렇게 키높이 구두. 하지만 이거는 성질을 나타낸다고 해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구찜 음식점인데 마산 아구찜을 누가 등록받았어요. 그러면 실제 아구가 마산 출신이거나 마산 지역에서 쓰려고 하는 마산 아구찜이면 상표 등록이 누가 돼 있으면 내가 못 쓰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동이라는 것도 지역 명칭입니다. 우리 포천 1동, 2동 할 때, 그럼 특정 지역에서 나는 갈비인데 이거를 특정인이 상표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아무도 못 쓴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누구나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애틀은 지역 이름이고 커피는 단순히 쓰는 건데, 커피 전문점을 시애틀의 커피 이렇게 이름 잘 지을 것 같죠. 하지만 상표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로서 다가가야 됩니다.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들은 상표 등록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록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타식별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이렇게 문장이 너무 길거나 이런 것들을 상표로 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just do it 같은 거 상표 등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굿모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냥 일반 인사말이죠. 그다음에 114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독점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쓰이는 어떤 공익적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특정인이 독점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쓸 때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해서 또 이런 것들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33조에 대한 얘기죠. 33조. 33조는 자타식별력, 독점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데, 독점할 수 없는 것들을 3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33조에 해당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거절이 되고 그게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록 요건에 해당합니다. 33조. 33조는 이런 개념이고요. 세부적인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록 요건에 대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중에 33조에 대한 걸 설명드렸는데 9회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10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